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넷플릭스보다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의도를 잘 드러내신 것 같아요. 대통령 말 잘하고 아는 거 많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모르는 건 많잖아.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이게 쓰는 단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재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대통령 참 서민적이고 좋아 이러실까요? 단어 수준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일 잘한다고 너무 칭찬을 해가지고 예. 조금 화제가 됐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성동구청장 하는 정원호 씨. 예. 정원호 씨가 근데 최근에 그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비상근 부원장인가요? 이번에 임명이 됐죠. 근데 예, 장해찬 부원장이 30년 전에 이 정원호 구청장이 당시 민자당 그 비서관 보좌진하고 술 먹고 폭행이 있었고 그걸 말리러 온 경찰하고 경찰과도 좀 폭행이 있어가지고 벌금형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5.18과 관련된 이견차로 싸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또 정원호 구청장이 통일교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축사도 보내고 한 부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의 행사를 많이 이렇게 통일교 행사가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어떤 그런 종교 관련된 시설이 있으면은 그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한테 조금 와가지고 축사해 줄 수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오죠. 그런데 뭐 그런 것 하고 지금 이제 정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금품 수수 또는 청탁 이런 부분하고는 좀 구별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정원호 구청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 이게 선거법 시비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선거법 시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안 됐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렇게 열심히 막 본인 선전하시면서 출마 선언도 하고 막 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벌써 많이 계시죠. 다 묻혔어요. 다 묻혀가지고 그건 제가 보기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박주민 의원은 선거 여기 앞에서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도 칭찬 받았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지 어디에도 기사도 안 나오고 어떤 SNS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기사를 찾아봤는데 칭찬하는 기사가 없던데. 구청장부터 새로 시작하셔야겠네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좀 안타깝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 보고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그만큼 많습니다. 환단고기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책갈피 100달러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이 길어. 딴 데 가서 노시나. 딴 데 가서 노시나도 있었고요. 근데 어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모필류즘이라고 비판도 있었지만 그 부분 또 여쭤보겠지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연명 의료를 중단할 때는 인센티브 돈으로 돈으로 혜택을 주는 걸 고민해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얘기하던데 누구 얘기인데 이러면서 꼭 얘기를
하세요.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보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네. 아니 꼭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한의학 관련해 가지고도 한의학에 관련된 것도 뭐 의료보험에 뭐 넣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한의학 협회에서 물어봐 달라던데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요건 격가이긴 합니다만 예. 연명 의료 중단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위험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도 저는 봤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에서 뭐 그런 부분이 대통령 앞이니까 장단점이라고 했겠지. 대통령 안 계셨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건 그 가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본인한테 이제 지금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은 바로 곧 돌아가실 분이 계시는데 가족한테 연명 치료 중단하면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유족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유족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서 그거를 시행하라. 이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면은요. 이제 눈물부터 나는 거거든요, 유족은.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연명치료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겠으며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유족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실제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보상하면 자칫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숙 교수도 연명의료는 생명권을 다루는 것인데 중단한다고 진료비를 깎아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탈모는 생존 문제다.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탈모를 겪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단어를 가려서 쓸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 꼭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이렇게 대통령이 조금 더 이게 생중계되는 국민들이 다 보는 건데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예쁜 말을 좀이라든가 조금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존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요. 또 정당 대표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뭐 환빠 이런 말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떠나서 그래도 생중계 중인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환빠 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대통령 참 서민적이고 좋아 이러실까요? 단어 수준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본 외신에서는 환빠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이목 끌기, 뭐 인기 영합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장으로서의 좀 품격 있는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런 질문도 이런 말씀도 직접 하셨어요. OTT 중에 하나죠. 아마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네. 하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다. 그건 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지금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이게 의도를 잘 드러내신 것 같아요. 대통령 말 잘하고 아는 거 많지. 모든 업무 보고 내가 다 생중계로 들으면서 내가 아는 것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많잖아.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이게 쓰는 단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재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지는 넷플릭스의 어떤 프로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의 그 칼럼을 보니까 자, 이 얘기는 대통령한테 돌려주고 싶다. 이런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의원님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여파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 탈모는 생존이다. 건보료 적용 검토하라. 이러면 건보 수가 쭉 올라가면서 건보료 그 예산 그다음에 그 부분이 쭉 적자가 안 그래도 좀 적자되고 있는. 그럼요. 예. 이 부분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탈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건보 적용 늘리면 좋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지만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비만 문제 아닙니까? 요새 비만 치료하는 거 주사제 굉장히 효과가 큰 주사제들이 막 나와요. 그거 다 건보 해줄 겁니까? 예, 뚱뚱해가지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생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거 다 건보로 처리하자. 그러면은 건보 정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균형 감각이 필요한 문제고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백혜룡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기가 막히죠. 뭐. 예, 그 부분도 보면 본인이 잘못 좀 보고를 받으셨거나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셨다면 국력 낭비가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지금도 이렇게 이 세관 공무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마약 그 사범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 가지 지금 국력 낭비가 있고 계속 국민들 간의 갈등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그 세관 공무원 분의 가족이 쓰신 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빨리 마무리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지금 위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났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헌 요소를 많이 없앴다. 그 전담 재판부. 네, 전담 재판부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를 어떻게 저희는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민주당 의총에서 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법안의 형태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어저께 이야기가 나온 바를 보면은 일단 항소심에서만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구성은 법원 내부에서
뭐 판사 회의 등 거쳐가지고 그렇게만 결정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영장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그래도 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항소심은 2심인데 무슨 영장을 또 전담하는 재판부를 또 둡니까? 이게 조금 아직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조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을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재판에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 권한으로 재판부의 구성은 이렇게 하고 재판부에 들어가는 판사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거는 법원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가 약해졌다 해가지고 뭐 위헌성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이것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의 입맛에 안 맞는 무슨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지난번에 전담재판부 우리 법으로 만든 적 있잖아. 이번에도 만들어. 이번에는 1심부터 해.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런 법 자체는 안 만드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번에 보면 원래는 추천위원은 전담 재판부의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은 9명으로 원래 두기로 했었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해서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대법원장은 그냥 그중에서 올라오는 사람 그냥 임명만 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네. 이번에는 대충 법안을 보면 내란 그 판사회의 예. 3명, 전국 법관 대표회 이게 진보석 판사들의 모임이잖아요. 3명.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전국 법관회의 대표회의에서도 이 민주당 안을 위헌성이 짙다. 위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위헌성이 조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경제 사건, 뭐 부패 사범, 뭐 선거 사건 이런 것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담한 재판부는 미리 판사를 구성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건을 배당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전담하는 부가 몇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작위 배당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속칭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을 그 전부터 미리 있었다 이런 재판부가 그래서 거기에 사건을 배당한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특정한 사건 지금 1심에서 진행되어 있는 사건들을 이제 항소심에 올라올 게 명백한데 그것을 위해서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당을 한다. 이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사법부 독립에 관한. 네. 그러니까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위한 특정 재판부를 만든다는 뜻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판사도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재판부에다가 이제 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했던 무작위 배당 그리고 이미 구성이 돼 있는 판사가 구성이 돼 있는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한다는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거친 언행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았어요. 보니까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 양다리, 뭐 파시스트 저기다,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오늘 나온 내용들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극우와 사이비 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서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다.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당무감사위가 내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 당무감사위의 권고는 쉽게 말해서 당내의 어떤 검사의 역할을 하는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소를 하는 단계고요. 윤리위에서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윤리위에서의 결정을 최고위에서 또 승인을 해야 돼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1년의 지금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인데 당무감사위에서 그런 이제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대변인도 맡고 있고 여러 당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한 입장인데 다만 지금 민주당의 각종 그런 악법, 위헌적인 법률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뭐 탱크에다가 그냥 수류탄 들고 가가지고 던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 진지에서는 우리 내부끼리 지금 총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자칫 또 당 내부 분열 이것만 또 부각이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또 이 덮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움이 들죠. 예, 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도 또 조만간에 또 어떠한 뭐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기소하는 단계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 윤리위가 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예, 이거는 예.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의원님 뵈면 90도로 5초 동안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